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건 아마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에 대한 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차례사, 제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데 다 모아 봤는데요. 이거 의미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기까지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가족을 이어오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문화를 이어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가 없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겪어봤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장시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들이 다 사라졌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호주의 경우에도 1911년에서 1970년 사이에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통해서 원주민들의 문화를 싹 없애버리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문화를 기억한다, 이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영상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죠?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말이죠.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이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절차에 맞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집마다 정해놓은 어쨌든 그 규칙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만큼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절차만큼은 여러분들 집안의 그 고유한 풍습을 잘 지켜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왜냐? 이게 바로 전통인 겁니다. 전통이 없는 사회, 전통이 없는 집안, 그리고 문화가 없는 나라는 금방 망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K문화를 통해서 정말 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속으로는 정말 비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집안만의 절차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제사든 명절 제사든 우리가 장을 보잖아요. 과일이든 고기든 뭐 여러 곡식이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제사 음식용으로 산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또 이 사다 보면은 내가 먹을 것도 같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과가 보이면은 사과 4개를 사가지고 3개는 제사 때 쓰고 하나는 우리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 번에 4개를 사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습니다. 내가 먹어야 될 거 하나 먼저 떼고 제사상에 올릴 거 3개 이렇게 빼놔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한테 올릴 거 3개를 먼저 빼놓은 다음에 남은 걸로 내가 먹어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 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사소절이라는 조선시대의 고서 다른 서적들을 참고해서 이야기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는 거 조상님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예를 다해서 하고 남으면 이제 내가 먹겠다, 이런 존중의 의미로서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제사장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만 잘 하면은 이미 그때부터 조상님한테 예를 올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제사상에 밥상 올라가야 예를 다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의 과정, 내가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로 올려서는 안 될 음식, 올려서는 안 될 음식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하실 때 막 정성스럽게 지으면서 뭐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짓는 음식, 그리고 음식을 짓는 과정에서 서로 뭐 욕하면서 짓는 음식,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침튀면서 만든 그런 음식, 바로 그게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고서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올리지 말라라고 했냐면요, 그 책에 있는 표현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음식을 짓는 와중에 풍기는 훈기라고 하죠. 그 기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 음식 하시면서 했던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이 다 섞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뭐 조상님의 영혼이라고 할까요? 혹은 신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들이 흠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흠량을 한다라는 건데, 그런 기운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 마음과 기운을 투영한 그런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은 그것은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상차림이 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컷 장봐오고 실컷 이렇게 음식은 이제 정성껏 하실 만큼 다 해놓고는 그만큼 복을 제대로 받아가질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옛부터 항상 주의를 해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뭐 제사상에는 복숭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진짜 1차원적인 수준인 거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투영된 그 음식, 그리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담겨져야 될 그 음식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성만 담겨져 있으면요, 단 한 그릇의 국이라고 해도 제사상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고기 첩첩첩첩첩 쌓아가지고 과일 척척척척 쌓아가지고 진짜 무너지진 않을까 싶을 만큼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죠. 뭐 물론 있는데 아껴가지고 과일도 안 사고 고기도 안 사고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띄고 올리는 거, 이거는 정성이 아닌 거죠. 진짜 그렇게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차릴 수 있는 정성, 할 수 있는 만큼 낼 수 있는 만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음식 올리고 좋게 많은 음식을 올리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그 마음으로써 해야 진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요, 조선시대 때도 그때는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나 그 집안의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몫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의 부인들이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이 몇 가지 안 되고 소박하게 하는 것을 약간 뭔가 수치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가 다가오게 되면은 미리 어느 집안에 어디까지 막 나눌까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집안의 가정 형편보다 더 과하게 제사상을 마련하려고 해서 빚까지도 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빚져가지고 음식은 차리고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원망만 듣고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절차를 우리가 정말 캐캐묵은 풍습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우리 사람의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허영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예를 다한다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사는 안 지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했는데, 며느리였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어떤 크게 뭐 시어머님 시댁을 통해서 뭐 고통을 받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찌됐건 그렇게 정성을 들인 덕이 있고 복이 있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는 제삿날이든 명절이든 다 각자의 스케줄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지내고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날들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시라라는 말도 사실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진짜 죽어 딱 깨어나도 제사를 못 지냈다 싶으면은 진짜 물을 한 그릇이라도 잠깐 떠놓고 눈을 감고 그분들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정말 그 찰나의 시간이라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 제사라고 하는 예절은요, 참 어찌 보면은 가가호호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건데, 또 그러면서도 또 현대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뭔가 지켜나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들인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바로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 무조건 술을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집마다 뭐 막걸리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깨끗한 그런 술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법주를 사가지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할 거예요. 뭐 양주를 올리시는 분들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양주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술 자체를 올리는 것이 꼭 이걸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술 자체 아예 빼라 이게 아니로, 술도 좋고요, 좋은 차도 괜찮습니다. 차 역시나 그런 대접하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떤 천도제라든지 이런 걸 제해 지낼 때 보게 되면은 술을 올리지 않고 차를 지내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런 어떤 우리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술을 올리실 필요는 없다. 그냥 맑은 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뭐 물론 그냥 술을 올리고 싶어, 우리 집은 계속해서 해왔으니 그냥 이대로 이어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집안만의 전통인 거니까요. 나쁘지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로서 우리가 한번 좀 변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볼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부분도 감안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종종 이제 술 어떤 거 올리면 되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뭐 맑은 술을 올리면은 좋기는 하겠죠. 맑은 술을 올리면 좋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세 번째 책, 그 풍수부자들이라는 책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경주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고 또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좋은 분들에게는 그 술을 사서 선물을 하곤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전통주를 또 이어가지고 맑은 술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외에 다른 술들은 나쁘냐라고 한다면은 절대 그렇진 않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열을 따지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사상 차릴 때 이 고기도 참 많이 올리실 겁니다. 각각 지역에 따라서 어딘가는 또 해산물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제가 태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백이라고 하죠. 고래고기를 또 올리곤 하고, 또 어떤 집은 돼지 이렇게 수육을 한 것도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그냥 소고기 산적을 올리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근데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이 또 굳이 또 너무 많이 올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요거는 사실 조금 불교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죽고 나서 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윤회를 함에 있어서 그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이라든지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옛날 우리의 손조, 조상 혹은 나랑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런 가족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제사상에 올리는 그 고기도 알고 보면은 다 나의 어떤 그 소중한 존재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들을 혹시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상님들이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꺼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고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마음만 담아서 한 가지만 그렇게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여러 가지 막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딴 것들은 모르겠고요. 저는 요거 조율시 딱 요거 하나 정도는 그래도 지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대추, 밤, 감, 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서를 놓는 것인데, 조율시로 하기도 하고 또 조율이시라고도 합니다. 뭐 이게 뒤 순서는 또 집마다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가 맞다 틀렸다 제가 얘기 드리긴 어려운데, 요거 하나 정도는 필히 우리가 다 지켜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옛부터 이어지는 것들 막 여러 가지 순서 놓는 것들 있긴 있고, 또 집집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근데 이마저도 사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안 하신데, 근데 그 안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근데 요거는 어떤 씨앗의 그런 수에 따라서 그 과일에 대한 우열을 나눠서 우리가 순서를 하는 거고, 전부 다 어떤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하고, 특히 이제 대추랑 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의 전통 예법, 그런 행사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과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요즘 패백하시는 분들 잘 없으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결혼할 때 패백을 했었는데, 패백할 때 이제 대추를 이렇게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부모님 던지시면은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받으면은 이게 다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온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패백하는 것도 참 괜찮은데, 여튼간에 이 과일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요것도 유의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이런 제사상 마련할 때 우리가 여러 물건들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는데 딴 때는 모르겠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성인 겁니다. 그 정성을 실천하는 일환 중에 하나로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흥정, 가격 흥정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좋은 분들에게 사기 위해서 그런 정성을 들여서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 건데, 너무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정성을 감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이제 이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요즘 잘 생각하셔가지고 막 펑펑 쓰시라,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껴야지 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그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하셔가지고 지키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제사상을 차릴 때에 대한 예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물을 대접하더라도 찻잔을 받쳐서 물을 대접하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격 자체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냥 누가 왔다고 해서 물 한 잔 해서 뚝 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차판을 받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을 담고, 또 차를 대접한다라고 하면 또 찻잔도 또 별도로 있을 테니까 그 찻잔 담고 차판도 담아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 자체가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드시는 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라고 해도 형식적으로라도 이 차판을 밑에 깔고 차판을 들어가지고 음식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마련하시면 돼요. 그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올해는 경제적인 사정이 뭐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 뭐 많이 못 마련하면은 또 그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것이고, 과일 3개 살 돈이 없으면 1개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과일들 다 마련하기 힘들다면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인 겁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에 가느냐에 따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면은 그에 맞춰서 또 줄여 가시면 되는 거고, 요번엔 여유가 되면은 또 그에 맞게끔 더 늘려서 대접을 하면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과정 전부는요, 모두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인 거고, 마음으로서 차리는 것이 바로 제사상이니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서 정성 들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 따로, 차리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 같이 준비하시고요. 절도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절하시고 다 같이 예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가장 우리의 그런 자연의 원리에 맞는 예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이 제사라는 거 대체 왜 지낼까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종교 때문에 제사 지낼 필요 없어, 제사는 캐캐 묵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대체 왜 이 캐캐 묵었다라고 하는 거, 옛날 사람들은 왜 지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 자연의 원리로서 접근을 해보자고요. 우선 우리라는 존재로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 제사상을 차릴 때 우리가 뭘로 지내죠? 보통 그 시기에 가장 그 좋은 과일이라든지 농작물, 뭐 구하기 어려운 어류, 육류 등을 포함을 해서 멋지게 상을 차렸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서 나는 거죠? 땅에서 나는 거죠.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멋지게 상을 차리는 거고, 이 상을 차려서 누구에게 예를 올리는 거죠? 바로 하늘인 거죠. 즉 천지인,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3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무슨 막연한 그런 폐습이라든지 의미가 없는 그런 차원으로서 그냥 배부르게 기름지게 먹자라는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수지를 통해서,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환기하라고 이야기 드리죠. 이 환기가 뭐죠? 기운을 계속해서 소환을 시키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기운, 집 밖에 있는 기운,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기운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천기와 지기가 만나서 우리 집 안에 공간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외기, 내기로서 계속해서 섞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순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고 풍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그런 순환의 의미로서 보자면은 이 제사 역시나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땅과 하늘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인 것이다. 섞이는 자리, 순환하는 자리,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사 자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무슨 제사 예절, 과일을 놓는 방법, 뭐 과일을 이건 올리면 안 된다, 올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본질적인 걸 잊어서 그렇지, 이 제사 때 지내는 이런 예절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라는 것이 더해져서 다른 존재, 뭐 예를 들어 윗사람, 아랫사람, 내가 아닌 타자,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났을 때 충돌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윤활유가 바로 예절인 겁니다. 그 예절을 또한 제사상 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이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예절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다 보니까 거의 남녀노소 모든 그런 어떤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것들은 서로가 대립을 하고 서로 다툼을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그러면 제사 상차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제사 상차림에 대한 것들도 정말로 이게 누적되어 있는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도 많고, 왜냐면은
가가호라고 했죠. 집집마다 사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제사의 그런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릅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런 조유리시, 홍동백서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지만은 집집마다 또 들여다보면은요, 이거 상관없이 또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에이, 저 집은 저런 것도 안 지켜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저거는 저 집이니까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측면도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는 제사를 하냐 마냐 거의 이 수준으로 갈리기 때문에 제사 상차림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게 참 이게 난감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성균관에서도 어떤 그 제사 상차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 원칙들을 한 번에 부정을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되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뭐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만은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까지 전해져 오고 있었고 기록들도 다 남아있는 것들을 갑자기 마치 아무것도 의미 없었던 것 마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옛날 것까지 소급해서 한 번에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어찌됐건 이 상차림 자체로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내냐 마느냐, 조상님들에 대한 예를 올리느냐 마느냐, 그 차원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주셔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명절 제사 때 우리가 왜 이걸 참 하기 싫죠? 친척들이 다 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이 동기간에서 서로 보고 오해도 다지고 이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시겠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아주 험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더 많죠. 오랜만에 와가지고 괜히 안부 묻는다고 이게 콕콕콕콕 아픈 곳 찌르고 의만 상하고, 누구는 음식하면서 누구는 뭐 밥만 먹냐 이렇게 하고, 또 고부 갈등, 남녀 갈등, 많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제사라는 것이 점점 더 현대인들에게는 나쁜 의미로 와닿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사 때 이것만큼은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요, 바로 과도한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랜만에 만난 이런 동서지간에 각자 또 자기 자녀라든지 뭐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된 부분들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또 말끝마다 계속해서 자랑하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아무리 상대방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냈었다라고 해도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나쁜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내 자랑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 칭찬 한 3개는 먼저 하고 3개 딱 깔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랑 하나만 툭 던지면은 훨씬 그 자랑거리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내 자랑 한 3개가 아니라 한 30까지 하고 남 칭찬 같은 거 한번 툭 관심 하나 어설프게 던지니 그 사이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과도한 칭찬, 이번 명절에 만약 여러분들 친척끼리 만난다고 한다면은 그 과도한 내 자랑, 그거는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제사를 지내고 뭘 하려면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고 막 그냥 대충 떼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거면은 제대로 하시라라는 차원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사라고 하는 거 절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있지도 않는 조상들 챙기는 그런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사 때는 이왕이면은 깔끔한 옷을 입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편한 것이 좋은 시절이 됐다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이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를 한편으로는 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여러 사건 사고들, 그리고 요 몇 년간 참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내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슬퍼하고 애도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한 국가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물며 그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슬픈 마음이 드는데, 나라는 존재를 낳아주게 해주신 그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어떤 애도하는 마음, 그 어떤 그분들을 위한 기리기 위한 마음을 단 한 번도 내기가 어렵다, 그것이 불편하고 성가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왕이면은 깔끔한 옷으로 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척들과도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이 제사 상 차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굳이 따지자면은 방향이 사실 뭐 어떻게 할
잘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은 무슨 방향에 놓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사상을 남쪽으로 한다고 조상님이 못 찾아오고 북쪽으로 한다고 조상님이 찾아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기회를 봐서 해드릴 거고, 지금은 진짜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너무 세부적인 부분으로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그 자리를 잘 만들고 의미 있게 화목하게 좋은 그런 기운을 교류하는 자리로서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다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